빌런들의 악행이 본격적으로 드러나 위기에 처한 퀸즈 가문.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요. 우선 홍해인의 건강입니다. 예고편에서 스치듯 홍해인이 도로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전에도 혜인은 종종 도로에서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걸을 때가 많았기에 이번에는 정말 크게 다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백현우가 병원을 찾는 모습인데 백현우의 애타는 표정을 보면 그가 이렇게 찾을 사람은 홍해인밖에 없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홍해인이고 병원으로 실려간 것 같습니다. 또 빌런들의 목적이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빌런들은 힘을 합치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목적이 달라 와해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스 고의 목적은 자신을 무시해온 퀸즈를 망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천다이는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윤은성을 도왔습니다. 천다이는 퀸즈 가문에 개인적인 원한이 없기 때문에 윤은성을 도우면서도 홍수철에게 죄책감과 연민을 느낍니다. 나중에 빌런들을 배신하고 퀸즈 가문을 도울 확률이 가장 큰 인물이죠. 무스리와 윤은성도 모자지간이지만 둘의 목표는 다른데요. 예고편의 이 장면을 함께 보실까요? 어디 있습니까? 혜인이요. 예고편에는 윤은성이 병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병원은 홍해인의 시한부 진단을 내린 병원이죠. 원래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밝히면 안 되기에 의사가 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윤은성이 의사를 협박해 혜인의 병명을 알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적이 단순히 퀸즈였다면 은성은 더 이상 혜인의 병을 캐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퀸즈 가문 사람들은 쫓겨났고 자신은 퀸즈의 대표 자리에 앉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계속 홍해인의 뒤를 캐고 다닌다는 것은 그에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은성의 목적은 완벽한 복수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홍해인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윤은성의 진심을 여러 번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윤은성은 어린 시절 홍해인을 구해주었고 그녀가 흘린 목걸이를 계속 품에 간직했습니다. 사실 홍해인은 윤은성에게 관심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엄마인 모슬이조차 아들보다 홍해인을 먼저 챙겼지만 홍해인은 자신의 상처보다 윤은성의 상처를 살펴주며 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한 사람이죠. 그래서인지 윤은성은 홍해인에게만큼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홍수철을 이용해 계략을 꾸밀지언정 혜인과 관련된 헤르키나 입점에 관해서는 별다른 계약을 꾸미지 않았죠. 또 홍해인에게 여러 번 그녀와 가까이 하기 위해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홍해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스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도 그때도 내가 필요 없을까? 혜인이 이제 오니? 모스리는 아들의 감정이 격해지자 일부러 둘의 사이를 회방 놓습니다. 모스리의 목표는 퀸즈 그룹 뿐이기에 아들이 갖는 사사로운 감정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백현우의 반격. 배우들이 코멘터리에서 8화를 기점으로 2막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빌런들의 계획이 하나씩 밝혀졌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빌런들의 악행이 시작되고 백현우와 홍해인의 반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백현우는 예고편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윤은성이 했던 방식 그대로 다시 뺏어올 거야. 윤은성이 했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우선 퀸즈 가문 내에 사람을 붙여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윤은성은 백현우의 측직근인 비서 김민규도 포섭해 감시할 정도로 치밀함을 보여줬죠. 다행히 이번 화에서 김민규가 백현우에게 들키게 되었고 김민규가 순순히 백현우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그는 철저히 백현우의 편에서 이중첩자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백현우와 홍해인의 밑에 있던 직원들도 그들의 눈이 되어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윤은성은 퀸즈 가문 사람들의 환심을 사 그들의 호의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퀸즈 사람들이 빌런들의 환심을 살 것 같습니다. 홍범자가 본심을 숨기고 모스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한다거나 홍수철이 천다이를 꼬셔 이들의 약점을 알아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윤은성은 함정을 파서 퀸즈 가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었는데요. 예고편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는 주가 폭락 투자 사기라며 퀸즈그룹 오너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은성이 짜놓은 사기판에 퀸즈 가문은 놀아난 것뿐인데 범죄 행위 자체를 퀸즈 가문에 뒤집어 씌운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범죄는 윤은성의 계획하에 이루어졌기에 백현우는 이를 역이용하여 인과응보를 실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종 빌런은 윤은성이 아니라 모슬이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이후 스토리 전개에 따라 윤은성은 사실 어릴 적 상처를 지닌 불쌍한 인물로 밝혀져 결국 백현우가 윤은성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슬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려고 한 인물이기에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절대 용서하면 안 되죠. 책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에는 동정심은 인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라는 니체의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착하고 정의로운 백현우가 모슬이에게 동정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죠.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모스리의 악행에 맞는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니체는 아무리 사연이 있더라도 악인에게까지 동정심을 느끼는 행위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 말했던 것이죠. 홍만대의 최후. 빌런들이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답답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홍만대입니다. 구두 닦기로 시작해 퀸즈 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이 모스리에게 휘둘려 호구처럼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답답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일부러 홍만대의 답답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 같이 보입니다. 홍만대의 인물 소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캐릭터 특성과 결말을 미리 알 수 있죠. 등장인물 소개에 그는 노욕의 화신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홍만대는 젊었을 때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 빠릿빠릿한 머리를 바탕으로 퀸즈 그룹을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고 나면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직까지 돈과 명예에 집착하며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죠. 이제 80세의 나이로 노화가 시작되었지만 욕심 때문에 자식들도 내치며 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 나폴레옹과 매우 닮아 있는데요. 실제 드라마에서 나폴레옹은 홍만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홍만대와 나폴레옹은 평행이론처럼 비슷한 삶의 궤적을 그리는데 나폴레옹도 원래 변두리섬의 하급 귀족 출신으로 변변찮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군사적 재능이 있었던 나폴레옹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심 때문에 제발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마는데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만족을 모르고 계속하여 스페인, 러시아를 침공했고 결국 1813년 대불 동맹국에 패하여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후 늦은 나이에 반격을 꿈꾸기도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위암으로 눈을 감게 되죠. 홍만대가 나폴레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도 어린 시절 가난하고 변변찮은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소울푸드로 꿀꿀이죽 같은 음식을 찾는 홍만대는 오로지 능력과 열정 하나로 퀸즈 가문을 일굴 수 있었고 스스로를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나폴레옹과 비슷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허허 웃는 할아버지 같은 홍만대는 사실 본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따뜻해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의 인성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정실 부인이 죽기도 전 내연녀 모스리와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점, 산지기에게 아들 같은 강아지를 멋대로 사려고 하는 점을 보아 그는 자신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퀸즈를 오래 이끌어왔으니 분명 과거 빌런들에게 원한을 살만하죠. 현재 여러 빌런들이 퀸즈에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일부는 홍만대의 탐욕 때문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드라마에서 윤은성이 홍만대에게 나폴레옹 그림을 선물하고 싶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윤은성이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1813년 당시 군복 차림의 나폴레옹 초상화를 주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서 굳이 1813년의 연도를 언급한 건 1813년이 앞서 말씀드렸듯 나폴레옹이 망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홍만대가 지금까지는 나폴레옹처럼 퀸즈 가문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전성기가 끝나고 무너질 일만 남았다고 암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홍만대는 윤은성의 저희도 모르고 자신에게 그런 선물을 주겠냐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홍만대와 나폴레옹에게는 한 가지 더 닮은 것이 있는데 바로 잘못된 사랑입니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이라는 여자를 열렬히 사랑했었는데 둘의 관계가 홍만대, 모스리의 관계와 똑 닮아 있습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만나기 전 이미 두 아이의 엄마였었습니다. 고위관리의 정부로 살아가던 그녀는 젊은 나폴레옹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나폴레옹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모스리도 아들 윤은성을 숨기고 홍만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스리의 과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숨겨져 있는데요. 모스리의 비밀. 사실 모스리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모스리, 윤은성 모자의 포스터 속에 힌트가 숨겨져 있죠. 이 집을 우리 걸로 만들기까지 30년이 걸렸어 라는 그녀의 말이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퀸즈 그룹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거나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느껴지죠. 이 점에서 세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원래 퀸즈 그룹이 모스리의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홍만대 회장이 백화점 앞에서 구두 닦던 사람이 이제 백화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퀸즈 그룹이 있기 전에 다른 백화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백화점이 모스리 집안의 것이었는데 그걸 홍만대 회장이 계략으로 빼앗은 것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모스리와 홍만대는 오래전부터 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꿀꿀이죽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홍만대는 모스리가 끓여준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셔서 끓여준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요. 원래 요리란 레시피가 같더라도 사람마다 손맛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맛을 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스리가 그 맛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것은 단순히 모스리가 레시피를 구해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
자녀도 홍만대 어머니의 꿀꿀이죽을 여러 번 먹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원래 부자는 모슬이었고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사람이 홍만대 회장의 어머니여서 모슬이도 여러 번 꿀꿀이죽을 맛보았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모슬이와 홍만대의 처지가 180도 뒤바뀌어 모슬이의 입장에서는 홍만대의 자리가 사실 자신의 자리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능한 것은 윤은성이 홍만대의 숨겨진 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슬이가 오순영이던 시절 홍만대의 아들인 윤은성을 낳았지만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분노하여 아들은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고 새롭게 모슬이라는 정체로 변신하여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홍만대가 모슬이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이상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아직 윤은성 아버지의 정체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이 아니라면 모슬이가 퀸즈 가문에 접근한 것이 오로지 돈 하나만을 보고 접근한 것이 되는데요. 그녀는 단순히 홍만대의 정부 수준의 금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퀸즈그룹 자체를 먹어야만 성이 풀리는 야망과 욕심을 가진 것이죠. 이전에도 모슬이가 오순영 시절 간통죄로 감옥에 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단순히 돈을 위해 부유한 유부남을 만나서 간통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홍혜인과 백현우는 앞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 같은데요. 특히 혜인은 용두리의 삶을 경험하며 현우의 숨겨진 모습도 알게 되고 현우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반대로 현우도 용두리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편하게 보여주면서 처가살이를 할 때처럼 억눌러 있지 않고 한층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니체는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라며 자유로운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백현우가 처가 식구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너는 이 여자와 늙을 때까지 함께 이야기할 자신이 있는가?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이다. 니체는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은 일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애정은 변하지만 친구 같은 우정은 오래간다고 생각했죠.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책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에는 이외에도 니체의 통찰력이 담긴 수많은 문장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특히 니체의 원문을 읽기 쉽게 편협해 놓아 니체가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현실적인 니체의 조언을 듣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저자 프리드리히 니체.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